지금 중학교 1학년 1학기 개념반 시작반을 지금 모집하려고 합니다. 양적으로 많지만 깊이가 깊지 않은 이 중학교 1학년을 먼저 잘 관리하고 개념을 잘 잡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중1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또는 초등학교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게 1년, 2년 요 차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1년 동안에 남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발달되었을 거를 우리 아이는 쫓아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서도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학비에 책값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이제 저도 과외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가르친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었어요. 일단 그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교를 합격해야 되는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엄마가 막 신신당부를 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모든 것을 서포트하면서 수업을 의뢰하기 시작했죠.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에 그때가 한 3월 달쯤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의 수능 문제를 조금 풀어야 되는 그 시기인데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하나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념들과 문제 유형들이 잘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체크하는 단계에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고3의 수업료를 받고 고등학교 1학년의 곱셈 공식 인수분해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상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웬일이냐. 고3의 수업료에 고1의 수업 내용,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학년은 고3이었기 때문에 그 교육비를 계속 받으면서 아이는 수상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이 되지 않으면 2차 계산을 풀어낼 수가 없고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3차, 4차 꿈도 못 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인문계에 진학을 할 거였지만 수학이 완전히 밑바닥, 점수가 4등급 이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학생이 진짜 많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제대로 가르쳐보자. 분명히 고1 때 고1 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 학생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고1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교 때 과외를 항상 20명 이상씩 했었다고.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또 어때요? 고1인데 고1 거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중학교 수학이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수상 진도 나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별로 진도 나갈 수 있고요. 아이가 성실하게 잘 따라와 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진도를 치고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 내신과 수능을 따로따로가 아닌 같이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수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푸는 것마다 다 버벅버벅 되는데 중학교 문제와 고등학교 문제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인데 공식을 알아도 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중3께 되어 있지 않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은 어떻게 이런 아이를 끌고 나가나, 그래서 학원가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생님, 여러 학원들 제가 돌아다닌 결과 이런 아이들은 중학교 수학이 안 됐는데 고등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아이들은 이 반은 중간 단계, 기초 단계만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을 하긴 하는데 얘가 심화, 기본 이상 이게 안 되는 상태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학교마다 이제 반을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내신에 대해서는 약간 대비할 수 있어요. 만점은 못 나오고요. 한 70점대에서 80점대를 가장 높은 타겟으로 설정을 하고 아이들을 거기에 맞춥니다. 수능이요? 4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아주 시험을 잘 보면 3등급이 넘을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4등급, 못하면 5등급도 나옵니다.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첫 번째 아이처럼 그런 같은 패턴의 과정을 밟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중학교부터 탄탄하게 가르치자 하고 중학교 수업을 또 내려왔습니다. 보통은 부모님들께서 큰아이가 고등학생이면 둘째가 중학생이고 우리 둘째도 셋째도 해주세요 하다가 이렇게 중학교에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었는데 중학교 수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걸리는 게 뭐냐. 중학교 1학년이었었어요. 중학교 1학년의 문제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공부한 것의 총 집합체이자 중학교 1학년은 앞으로 중2, 3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양적으로 상당히 많고 우리가 깊이로 볼 때에는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수학 용어, 기본적인 연산, 이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형 파트, 대수 파트 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앞으로의 중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기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 이게 중학교 1학년인 거예요. 물론 초등학교 때 연비, 비율, 뭐 이런 기본적인 도형 공식, 그리고 분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것들이 연산이 되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중학교 때 가서는 엄청난 속도로 제대로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되면 개념만 정확하게 배우면. 그리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에 그 많은 방대한 수학 용어와 개념과 용어를 정확하게 다 내 것으로 먹어버리면 그러면 중2 때부터 너무너무 쉽게 본격적인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해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수두룩하게 경험한 중2의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중학교 2학년인데 중1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1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연산이 안 됩니다. X값을 구하는 게 잘 안 되고요. 분수 계산이 잘 안 되고요. 수학 용어와 기호를 몰라서 어떻게 되는지 풀이를 쓰지 못하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1년만 뒤쳐져 있다고 볼게요. 지금 중2인데 중1께 안 되어 있어서 중2께 버벅버벅 이렇게 버퍼링 걸리듯이 버벅대는 아이들은 지금 중학교 1학년에 몇 개만 빨리 푼다고 해서 중2의 수준이 되어서 남들하고 같이 쫓아가느냐, 이게 안 되는 사실이에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 엄마들, 우리 자녀들이 완전 갓난아기, 아기일 때 보통 아이들의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개월수별로 또 나이대별로 발달 단계가 있는데 보통은 요 정도 때에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가 말을 1년 늦게 시작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그렇게 엄마들은 불안해하고 어차피 엄마를 조금 일찍 하나 늦게 하나 뭐 인생 7, 80으로 본다고 할 때 별게 없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겁을 먹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의 1년 차이, 6개월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먼저 꺼낸 아이는 일단 입이 트이면은 그때부터 표현 능력, 상대방이 어떤 뭔가를 반응을 보였을 때 자기도 역반응을 보이는 것,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 모든 놀이에 있어서도 발달되는 것, 이것이 단순히 말을 일찍 하냐 늦게 하냐가 아니라 모든 전 영역에 있어서 발달 단계가 다 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중1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또는 초등학교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게 1년, 2년 요 차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1년 동안에 남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발달되었을 거를 우리 아이는 쫓아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수학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행인 건 초등학교 때 심화 수학을 하지 않았어도 초등학교의 기본적인 연산과 개념이 잡혀 있다면 중학교 수학은 누구나 다 쫓아갈 수 있어요. 어쩌다가 약간의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옥수수 이빨처럼 조금씩의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중학교 1학년 내용을 배우면서 그 공백을 충분히 메꿔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수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양적으로 많지만 깊이가 깊지 않은 이 중학교 1학년을 먼저 잘 관리하고 개념을 잘 잡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학교 수학을 제대로 배워야 고등학교에서도 쉽게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주 중요한 수업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1학기 개념반 시작반을 지금 모집하려고 합니다. 다른 학년은 추후에 따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수업은 방학 특강식으로 이렇게 휘리리릭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 1회 월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는 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한 번 배우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본인이 쫓아오면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본인이 소화하는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타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엄마표로 수업을 진행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에 한 번만 해서 개념을 철저하게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하게 된다면 계속 그 시간에 꾸준하게 이어서 유형편을 하거나 1-2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 7월 8일부터 바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총
10회로 개념편을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간혹가다가 아이들의 개별차로 조금 늘어질 수는 있으나 그거는 제가 추가 비용 없이 얼마든지 개념을 완성할 때까지 해드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숨마쿰라우데로 진행을 하고요. 부교재, 유형편 문제는 개인별로 더 하고 싶은 문제를 준비해서 추가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메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메일에 아이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학생 전화번호, 엄마 전화번호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받고 다시 답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매스플랫을 추가해서 아이들이 그때그때 배운 것을 잘 소화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틀리는 유형은 무엇인지 거기에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개별 맞춤 문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전자기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펜, 영상기기, 핸드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수업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잘 고민해 보시고 빠른 신청, 현명한 신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방학특강 개념편에 대한 중학교 1, 2, 3학년 전반적인 수업 내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